다 좋아요. 매출도 나고 있고 직원분들도 사랑스럽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한 명, 그 딱 한 명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죠. 내보내자니 당장 일이 안 돌아가고 냅두자니 회사 전체 물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당장 해고를 해버려도 시원찮을 직원 유형, 이걸 딱 정해둬야 속이 시원한 거죠. 저는 스타트업을 운영 중이고요. 요즘 직원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조직 관리가 골치 아프더라고요. 당장 제가 써먹으려고 열심히 공부해온 내용들이니까 많은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고해야 될 첫 번째 유형은 회사 분위기를 파괴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의 무서운 점은 겉으로는 멀쩡히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직을 갉아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거나 비전을 공유할 때 이들이 하는 특정 행동들이 있어요. 대표 몰래 하는 행동들인데요. 회의실에서는 별 반대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직원들끼리의 커피타임이나 단톡방에서 이걸 왜 우리가 해야 해? 어차피 안 될 텐데. 우리 대표님은 현장을 너무 몰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팀원이 있으면요, 열심히 해보려던 신입사원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요, 묵묵히 일하던 에이스들의 의욕을 꺾어놓습니다. 차라리 실력이 좀 부족한 건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꼬여있는 태도는 회사가 어떻게 고쳐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따라서 이런 직원은 당장 싹을 잘라내야 해요. 부정적인 분위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조직에는 미래는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리더의 통제권을 무력화시키는 유형입니다. 사실 조직 관리의 기본은 보상과 피드백입니다. 잘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주고, 조직 관리는 이 두 가지의 반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메커니즘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직원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어차피 세금 때문에 얼마 안 되는데 라며 시큰둥합니다. 칭찬을 해줘도 속이에 경일기죠. 반대로 업무 실수를 해서 페널티를 주거나 엄중히 경고를 해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혼내려면 혼내세요. 나는 내 갈 길 갑니다. 라는 식이죠. 이런 직원은 리더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들을 방치하면 조직의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져요.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 저렇게 굴어도 아무렇지도 않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가 세운 모든 사내 규칙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리더의 통제권을 무력화시키는 유형은 반드시 잘라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리더들이 가장 결단 내리기 힘들어하는 유형이죠. 바로 성과는 좋은데 거짓말을 잘하는 직원입니다. 이들은 소위 일머리가 좋습니다. 고객들에게는 친절하고요, 실적도 잘 가져와요. 그래서 리더는 이들의 거짓말을 알고도 그래도 일은 잘하니까 라며 눈을 감아줍니다.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결정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동료를 모함하거나 작은 수치를 조작해서 성과를 부풀릴 확률이 높아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면요, 점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문화가 생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거짓말을 잘하는 직원이 실적을 10억을 가져와도 이익이 아니라 손실일 수 있어요. 사업에 있어서 신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직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시해야 해요.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직원은 반드시 잘라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습관적으로 실수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만 반복하는 유형입니다. 오늘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말을 대체 몇 번이나 들어야 되는 거죠. 근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팀플레이 상황을 대하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직원은 성실하게 출근하는 동료들의 의욕을 갉아먹습니다. 팀원들이 회의를 시작하려는데 한 명이 안 와서 기다리는 그 10분 동안 팀원들의 의욕이 얼마나 깎이는지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무시 못할 금액입니다. 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근태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된 사람에게 고급 기술을 가르치고 성과를 기대하는 일은 저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습관적인 그런 태도는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해고해주는 게 서로 편하죠. 만약 진짜 안타깝게도 이 네 가지 유형이 우리 회사에 다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한 방에 다 자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구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해고 우선순위까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 해고의 가장 1순위는 분위기 저해자입니다. 왜냐면 이들은 전염성이 가장 강하거든요. 이들은 가만히 냅두면 다른 직원들도 이 사람처럼 됩니다. 대표가 뭘 좀 해보려고 하면 모든 직원들이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분위기 저해자들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당장 상담실로 불러야 합니다. 경고를 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시에는 빠르게 내보내야 하죠. 그리고 굳이 이 순위까지 생각해보자면 상벌 무감각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상과 벌에 구성원들이 확실한 반응을 해줘야 조직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상을 주면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벌을 주면 어쩌라고의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게 회사 문화가 돼버리면 조직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상벌 무감각자들도 이 순위로 잘라야 되는 것 같아요. 3위와 4위는 상황에 따라 해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 팀원분들은 아직 다 잘 하셔서 순위별로 해고할 일까지는 없었는데요. 언젠가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더 좋은 해고 기준이 있다면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회사를 운영해오면서 이걸 항상 느낍니다. 리더는 좋은 사람이 되는 자리가 아니구나. 가끔은 좋지 못한 행위도 할 수 있어야 책임 있는 리더가 되는 거구나. 저는 성격이 그렇게 모질지는 못해서 처음엔 이게 정말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직장생활 경험이 있기도 하고 창업 뒤에도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한 가지를 문득 깨달았습니다. 리더가 너무 착하면 좋은 직원들이 떠날 것 같더라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팀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만 계속 부담이 늘기 때문이죠. 직원 한 명의 사정에만 집중하면 해고가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분도 가정이 있을 텐데 당장 해고되면 취업이 쉽지 않으실 텐데 근데 한 발짝 물러서서 팀 전체를 보면 오히려 해고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잔인한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사정이 있기는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저도 다 같이 책임 있는 리더가 되어보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어떤 지식으로 찾아뵐 텐데요. 진짜 너무너무 공유해드리고 싶으니까요. 다음 주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